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오늘 종합주가 1.2포인트 오르는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이 한 80 종목 되거든요. 코스피에서. 물론 200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도 있고 중소형주 비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0 종목이 거의 80%인데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반도체 이쪽 외에는 전부 다 박살났습니다. 근데 종합주가는 왜 이래 오르는데 주가들은 이 모양이 꼬라진가 라고 의구심가시는 분도 계실 거고, 삼성전자가 올라서 이 정도 안 올랐겠나 라고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배터리주가 올라서니까 올랐겠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현재 경기가 앞으로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끌게는 2차 전지 후방은 반도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 방송이니까 제가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이라도 가능하시면 그쪽은 지금 쳐다보시면 안 되고, 방송 중에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 6월달 정도 지나면 앞으로 한 2, 3개월 남았는데 반드시 신용 경색이 옵니다. 그 전주조짐은 벌써 왔죠, 그죠? 외국계 은행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한 해부터 지금 계속 적자를 많이 봤어요. 보이지 않을 뿐이죠. 대차 대조표상에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도 전조짐이 한번 왔습니다. 그렇죠? 건설 쪽에서. 그래서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봅니다. 주식을 하는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봐도 좀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저도 지금 제 주식들이 물론 반드시 제가 수익을 볼 확신이 있어서 지금 가지고 있지만 수익을 보면은 한 분기 정도 3, 4개월 정도 관망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참고를 하시고 계속 매스컴이나 이쪽에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리체크를 하시는 게 주식을 계속 하실 분이라면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두산이 브라코 어제 똑같죠, 그죠? 예. 내려가지 않는다면은 버티다 튀는 가능성이 내려갈 가능성보다는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게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결과물에 검토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지금 계속 이제 5일째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죠? 예. 투자들 보면은 외국인이 파는 것 같지만 얼마 한 0.8% 외국인 보유량이 급격하게 하루에 1%씩 1%씩 빠지지 않는 이상은 특별하게 뭔가 호재거리 하나만 있더라면 바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외국인 보유는 두산이 브라코 같은 경우는 12% 정도예요. 12% 이상적인 게 지금 과매수 구간에서 지금 털고 있는 것 느낌이 있어요. 저는 쪼이를 보면은 브라코 같은 경우는 10 한 2% 정도더라고. 거의 10 한 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죠? 뭐 물론 판다고 뭐 나쁘겠지만은 기간이 좀 움직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은 아마 매수가 좀 더 힘들 겁니다. 어떻게 될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차트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가는 게 정상적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1Q 실적 발표를 좀 빨리 좀 해야 되겠죠, 그죠? 1Q 실적 발표가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놓으면은 그 끌기에 시 딱 끊겨서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오늘 좀 또 한번 흔들었습니다. 중국 쪽에서 호재거리가 논다 그러면 힘받고 탄력받고 올라갈 것 같아요. 자, 7,800원, 7,850원 선을 1차적으로 3월 14일 또 말씀드리지만 이걸 뚫어야 됩니다. 이걸 뚫는 힘이 안 나오면 계속 횡보가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요.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제 놓을 거 다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게 EQ 실적. 현재 추정치로는 작년 4Q보다 영업이익 플러스 순이익은 거의 40% 50% 이상 많아요. 자, 거기에 기대를 걸어보고 그게 맞다면 아마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더 매수가 들어와서 걸개로 올려갈 것 같습니다. 1차 관문은 7,800원에서 850원, 3월 14일 이선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거래도 한 400만 주, 300만 주, 400만 주, 500만 주 이렇게 터져야 될 것 같아요. 자, 거기가 언제쯤 올지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고, 요번에 다시 한번 힘바닥 긁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찬스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정도에는 실적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끌고 올라가려면 실적이 나와야죠. 그죠? 지금 끌기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모르겠죠. 또 내일이나 뭐 이번 주에 또 어떤 호재가 터질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파악된 거는 끌기는 실적입니다. 실적으로 끌고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기계식 매매가 상당히 많아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하고 반도체병. 오늘 반도체가 많이 올란 것도 아니에요. 삼성전 1.1%인가 올랐는데 61,000원이 뭐 말이 됩니까? 그죠? 저평가대가 있는 건 국내 주식들이 저평가대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과 외국인이 사가 들어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외국인은 지금 오늘 FOMC 금리를 보고 확인하고 들어올 것 같아요. 확인하고 오늘 만약에 0.25 정도에 끝난다 그러면 내일도 매수 들어올 것 같아요. 당연히 내일 매수 들어올 겁니다. 이때 2차 전지나 반도체를 제외됐던 오늘 소외됐던 이 종목들이 특히 소비재, 철강제, 소비재들이 움직여주면은 주가가 한 번 더 반등하겠죠. 그러나 오늘 1.2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내일은 많은 반동은 기대하지 마시고 단지 2차 전지주나 반도체보다는 그 외 소외됐던 종목들이 아마 올라갈 가능성은 오늘보다 더 많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산의 브로커는 뭐 특별하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다음 HMM. 자, 오늘 약속은 지켰네요. 20일날 뭐 단독으로 놓았지만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매각 주관사는 삼성증권, 재무는 삼성인가 3위 그렇죠. 그 다음에 법률은 광장은 우리나라의 빅5 안에 들어가는 법률 자문사입니다. 뭐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또 참고로 삼성증권이 작년 9월 말에 우리 흠에 대해서 바이를 했어요. 바이를 내고 3만원을 찍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예. 자,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일까요? 오늘 보니까 대차를 600만 주를 해놨던데 요거에 쏘고시면 안 돼요. 요놈들 처우의 바락입니다. 이거는 겁주는 것밖에 안 돼요. 얘들 그렇게 못해요. 얘들 지 죽으려고 지금 환장하는 거. 겁주는 겁니다. 여기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처음 주식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이런 거 보면 이 뭐지 이라겠지만은 공매 때를 넘기려면 대차 수량을 하나 하지만은 얘들이 갖고 있으나 빌리나 표시내는 것 뿐이니까 보유는 4,800만 주 갖고 있어요. 4,800만 주에 적어도 한 2천만 주는 들고 있을 겁니다. 2천만 주는 빌려놨을 거예요. 빌려놓은 거를 내가 이만큼 썼게 하고 표시낸 것 뿐입니다. 안 쓸 수도 있어요. 별 의미 없습니다.
빌리가 때리는 게 아니고 때려 놔놓고 신고 3일, 3거래일이니까 3일 뒤에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또 특히 이런 매각주에 일하는 거는 급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자, 오늘 결론이 나왔으니까 내일부터 주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차트상으로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상향이죠, 그죠? 빼지도 못하고 내리지, 더욱이 내리는 거는 바텀을 지금 다졌기 때문에 여기서 내린다는 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완전히 자살행위. 자살할 놈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돈 벌려고 뛰어들었지. 돈 쓰려고 뛴 놈들은 없으니까. 너무 신경 쓰셔도 되고, 자, 이제부터 날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마음은 조급합니다. 저희도 빨리 수익 보고 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반년이 다 돼가요. 들고 있은 지가 11월 달부터 매집해서 들어가기 시작했으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월 그죠? 거의 5개월입니다. 저는 5개월 내가 방송을 3개월 동안 하면서도 한 번도 조급하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아, 물론 뭐 주식에 여식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침착함도 있을란 거는 모르겠지만은 결국은 답이 나와 있는 주식, 무작정 기다리는 주식은 어리석은 짓이고, 저는 스케줄이 나와 있는데 삑사리가 나지 않는 스케줄이라면은 저는 여유있게 기다립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화살은 떠났습니다. 이제 관역으로 꽂히고 날아가고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 회사채와 연구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이 주가는 반등을 할 겁니다. 반영이 될 거고 반등을 할 겁니다. 저는 그것만 지켜보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도 포인트를 잡을 거예요. 아마 크게 한번 출렁거릴 겁니다. 크게 출렁거리도 저는 27,000원 미만은 쳐다도 안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만한 가치가 있는 주식이고 그만한 가치가 올라가야 될 주식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조금씩 한 비중 한 20% 30% 줄었다 늘었다 하면서 제 목표가까지 올릴 때까지는 뭐 스킬은 발휘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정리는 27,000원부터입니다. 자, 오늘 스케줄대로 했다는 것은 신뢰가 가네요. 그리고 주식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면 내려가든 올라가든 결정이 납니다. 자, 내려갈까요? 올라갈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주식은 올라가야 될 주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오늘 5천원도 한번 쳐다보네요. 자,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두산인프라코, HMM,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의 그림은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유혹을 느낄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좀 사면 수익 보겠나 하고, 이 그래프 상도 잘 모르는 분들도 보시면은 이제 매수 타이밍이다 하고 느낄 정도의 그래프가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두산인프라코, HMM, 삼성중공업, 그렇죠? 자, 이런 주식들은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분입부, 빈입빈, 빈곤함을 많이 느꼈을지언정 반드시 이 포인트가 이쪽에 반영됩니다. 두고 보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오늘 안 올랐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런 주식들은 지금 다 한 번쯤 담아봐도 될 주식들이라는 거, 요거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나 반도체는 상당히 오버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지금 물론
뭐 소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2, 3천만 원 갖고 LNF나 이런데 들어가면 더 해요. 그죠? 그런데 좀 시드가 크게 움직이는, 특히 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가서 제 전체가 들어갔다는 저는 못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빠져버렸을 때는 저는 기다리지 못해요. 저는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외국 대부분 보면은 기관들, 우리나라 기관들이 왜 팔지 하지만 더 내려갈까 싶어서 손절하는 경우가 10회를 했을 때 거의 6에서 7회를 손절을 합니다. 익절하는 것보다 손절이 많아요. 왜 그러냐니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초단타도 칩니다. 아침에 30분 1시간 동안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기관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30분 1시간 장 시작 아침 9시부터 프로그램 매매 딱 보고 들어갔다가 30분 1시간 내로 털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좀 빠졌다고 좀 기다렸다가 회복되면 빠져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목표가 2, 3%딱 보고 3, 4%딱 보고 올라가면 팔고 그냥 빠져나와 버리든지 아니면 1, 2% 내려가면 프로그램 매매가 매도가 던져져 가지고 돌아간다 그러면 바로 던져버려요. 진짜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왜 금액이 많아서 그래요. 금액이 돌리는 금액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리스크는 개미들보다 더 많이 안고 있다는 거,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오늘 FOMC의 0.2포인트 0.25 정도 올라서 나스닥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한다면, 좀 더 반등을 한다면 내일은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 소외됐던 주 종목들의 주가들이 좀 많이 움직일 거라는 거, 양봉을 많이 보실 거라는 거. 이거는 제 경험상에서도 나온 이야기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참고하시고. 자, 요즘은 참 방송하기가 저도 어떤 참 이슈가 없네요. 제가 지금 관여하지 않는 반도체나 2차 전지주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단지 요즘 제가 이래 보면서 한 번씩 이래 가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하나는 코스모 신소재입니다. 뭐 LNF니 뭐 에코프레임이니 에코프로니, 저는 그런 주식 그거보다도 소재 중에서는 코스모 신소재 쪽을 제가 한번 보고 한 번씩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또 다음에 한번 이런 상황이 제 주식도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저도 먹잇감을 찾아서 한 마리 하이에나처럼 또 밀림을 돌아다녀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제가 종목을 하나 가지고 저 먼저 매수를 해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좀 진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 두산 인프라코어나 현대 인프라코어나 HMM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호텔신라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3개월째 제가 지금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계속. 이러다 저도 박사 되겠습니다. 이 종목에. 그러나 HMM은 매각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차고 가야 되는 거고, 현대는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3월 달, 4월 달 실적 발표를 보고 털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저도 이건 방송을 해야 되는 거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제 계속주도 가외로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해온 주식을 계속 종목을 보고 있으니 이 종목이 이제 움틀거리가 될 찬스가 왔다 싶어서 저도 매수했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의지마트에서 악재 없어요. 악재 없어요. 그런데 요놈들이 지금 팔고 있죠. 그냥 팔고 있죠. 그런데 웃긴 게 외국인 지분 보유를 보세요. 15%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고 팔고 있는데도 15%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얘들이 갖고 있는 총 발행 주식이 몇 주인지 아시죠? 이거가 정말 1%도 안 됩니다. 1%도. 음. 아무리 팔아도 삼성전자가 똑같이 움직이는 거 똑같아요. 1%도 안 됩니다. 1%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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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가는 다 빠졌어. 이래 팔아졌기도 외국인 보유는 15% 항상 키핑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 틀고 간다는데, 우리 개인들 정말 머리 좋습니다. 계속 사모으죠. 길게 보고 가세요. 길게. 제가 볼 때는 올해 상반기에 삼성중공업만큼 수익률이 좋을 주식들이 이런 미친 널뛰기 하는 2차 전지주나 이런 거 빼놓고는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라고 또 한 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빠집니다, 이거. 이 완전히 기대주입니다, 기대주. 물론 한국조선해양도 좋죠. 그러나 이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주가가 비싸잖아요. 그쵸? 주가가 비싼 주가는 주식은 거래량이 별로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만약에 7전짜리 같았으면 오늘 200만 주 거래한 거예요. 200만 주. 자, 삼성중공 오늘 330만 주 거래했어요. 5천원짜리로 봤을 때 대비해 보면 이게 거래가 더 많습니다. 거래량이. 저는 그걸 보고 삼성을 중공업을 하자는 거지. 무조건 싼 주식은 거래량이 많이 계속 꾸준하게 거래량이 많아져야 돼요. 이 거래량은 계속 이래 놔줍니다. 계속 보죠. 평균적으로 보세요. 그죠? 계속 이 평균적인 거래량이 여기서 더블로 뛸 때는 내려가든 올라가든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뭐 좀 오늘 계속 이게 또 말씀드리지만 5,500원에서 5,700원, 5,300원에서 5,700원 사이에 많이 사가지고 있을 겁니다. 물론 좀 더 사신 분도 있을 거고 바닥에서. 그러나 그 이상의 수익은 반드시 보는 주식이니까 희망을 드리는 게 아니고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을. 저도 들어갈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자, 특별하게 오늘은 더 이상 방송할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 HMM은 내일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많아졌다는 거 이제 결정이 났으니까. 그리고 31일 날 주총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한테도 왔었어요. 왔는데 저는 막 포기할 겁니다. 그냥 의결권 행사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그날 주총에서 반드시 가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답변해야 돼요. 근데 오늘 결정이 나고 내일 아마 공시가 나오든 보도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입찰 들어갈 겁니다. 근데 입찰 조건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반드시 이 회사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삼성증권에서 제안서를 낸 그 안에 HMM이 가지고 있는 부채 중 회사채와 연구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게 이상적이라는 제안서를 반드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하나, 얼마 안에서 조만간, 내일이라고 제가 장담은 못드렸지만 표면화됩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와야지. 그게 만약에 안 나오면 입찰에 응할 회사가 아무 데도 없다니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리 안 되는 회사를 어떻게 판다고 내놓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인프라코어도 일주 실적이 좋다는 그거는 반드시 반영됩니다. 반드시 반영되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은 형편 됐으면 계속 사세요. 계속 사셔도 이거는 별 문제 없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개까지 빠져도 이거는 더 이상 안 빠집니다. 이제 버팁니다. 받칠 거예요. 그때는 아마 외국인들이 사서 받칠 겁니다. 주가가 빠진다면은 그때는 이래 팔아뜯기는 외국인들이 사서 받칠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나스닥이 약보합입니다. 뭐 0.03포인트. 오늘 결국은 새벽 3시에 발표하는 금리입니다. 금리. 뭐 예상대로 나올 것 같아요. 0.25포인트. 그러면 뭐 조금 소폭 반등할 것 같아요. 뭐 한 0.5포인트 정도 반등하는가.
자, 그러면 내일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소외됐던 종목들이 내일은 조금 반등의 모멘텀을 가질 것 같고, 그러나 HMM과 두산, 두코, 삼성용고 관심 있게 내일 또 보시고 애착을 가시더라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종목들이니까 마음 편하게 오늘 잘 주무시고 내일 아침 장 시작과 함께 다시 한번 제가 제 천병에 써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경청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